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제가 한국영양의학회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또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합 비타민은 다들 되게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우리 기능의학에서는 영양이라는 게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도 각 개인의 생화학적 독창성, 그러니까 이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각각 자신의 몸이 돌아가는지를 꼭 확인하고요. 약물 치료는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어떤 선을 넘어갔을 경우에만 시행하지, 가능하면 약물 치료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능의학의 핵심입니다. 이 환경과 음식물의 오염이 사실은 질병의 주요 인자가 되기도 하고, 또 질병의 원인에 우선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또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질병이 있다 없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서도 가장 건강한 쪽으로 치우쳐야 되고요.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더라도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혈액 검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병을 발견해내고 알아내는 데는 중요하지만, 이 조직 내에 또 세포 내의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죠. 똑같은 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맞고는 잘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쏘쏘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잘 맞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제가 여러 차례 기능의학 검사에서 이 유기산 검사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기산 검사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컴퓨터가 뽑은 결과죠. 뭐 어떤 사람은 N-아세틸시스테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아르기닌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한 영양소들을 이 유기산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보통 알려드리죠. 그 외에도 사실은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도 하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다 밝혀내겠다는 큰 연구가 있었죠. 물론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유전자에 맞춘 어떤 처방들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하겠죠. 요거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든 건데, 보통 오메가3 언제 드세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는 아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재 보험 처방 역시 되고 있죠. 중성지방이 아주 높진 않은데 내가 오메가3를 과연 먹어야 될까? 이럴 때 보통 상담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선생님들이 보통은 뭐 알아서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죠. 요거는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델타5 디세츄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우리가 먹은 생선 같은 것에서 오메가3가 나왔을 때 이거를 EPA, DHA 들어보셨죠? 이러한 핵산의 형태로 변형하는 효소고요. 이 효소를 FADS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인코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효소가 있어야만 요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는 검사하면 알 수도 있는데요. 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요 효소가 잘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먹은 오메가3가 EPA, DHA 형태로 잘 변환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오메가3 형태, 그러니까 EPA, DHA로 정제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오히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검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요것도 재밌는 얘기라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새 저탄고지라는 어떤 식이요법들을 많이 하시죠. 체중 줄이시려고. 근데 이것도요, 잘 보시면 이 RS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SNP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유전자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지방 저탄수화물이 맞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게 맞고요. 요런 타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역시 고지방 저탄수화물 하면 체중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이 대사증후군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지방 저탄수화물이 인기를 끕니까? 요런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3분 중에 2분 정도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이 잘 맞겠죠. 하지만 한 분 정도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해도 왜 나는 효과가 없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개인 맞춤 치료, 뭐 유기산 검진이나 유전자 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뭐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뭐 요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결국은 질병이라는 게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된 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결국은 이 질병이라는 거에 있어서 치료에서 예방으로, 큐어에서 케어의 개념으로 가는 시대가 이제는 정말 도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 처방을 해야 된다면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이 종합 비타민이 필요한 이유, 보통 인터넷 뒤져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현대인들이 영양 불균형이다. 뭐 과음도 하시고 뭐 정제된 음식만 드시기 때문에 문제다. 식품의 대량 생산, 뭐 화학 비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약물의 복용으로 인해서 영양이 결핍되고 있다. 노인분들은 영양소의 흡수가 저하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상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뭐 보통 이렇게들 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더 중요한 관점으로 이런 관점을 봅니다. 이건 뭐냐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드럼통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물을 채우는데요. 물을 아무리 빠른 속도로 열심히 채우셔도 결국은 요 선을 못 넘어서죠. 그 리비히라고 하는 독일의 생화학자가 발표한 내용인데 식물한테 비료를 줘봤는데요. 아무리 많은 양의 비료를 주더라도 어떤 특정 성분,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인간도 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셀레늄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이 셀레늄이 부족한 거에 따라서 다른 미네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고르게 채워주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영양 결핍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드시고 있는 여러 가지 위장약들 있잖아요. 이 위장약들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위장약을 드시는 것들도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겠는지를 설명한 피라미드예요. 이게요, 한 달에 드시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이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드시면서도 또 비타민 D는 추가로 좀 드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영양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하루에 섭취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 형태로 드시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어려우신가요?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뭐 다양한 뭐 기본적인 검진을 통해서 찾아내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현대인들이 좀 편리하게 종합 비타민 하나로 먹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다양한 영양소들을 고르게 섭취했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합 비타민을 우리가 골라야 될까에 대한 여러분이 진짜로 관심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